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두 번째로 큰 아폴로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펀드런 내 돈 돌려도 상무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나 불안해. AI 관련한 테크 기업들이 좀 불안해. 그래서 내 돈 돌려다오라고 할게 지금 펀드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100% 대응을 했죠. 임직원들이 추가로 4억 달러를 돈을 내가지고 직접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사모펀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걸 차단을 일단 막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미국 이란 공격을 계기로 해서 지금 크게 이제 동요하는 흔들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들어올수록 투기 거품이 컸던 그런 시장일수록 이란 공격 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상업은행의 부실까지는 아직 전파되지 않는 상태. 은행들은 워낙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또 사모펀드들에게 돈을 대준 데가 이 상업은행이거든요. 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따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블루아울프 캐피탈의 환매 중단, 그리고 영국의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스의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블랙스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펀드런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환매 요청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세계 4도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신용 대출 가치 투자 중심의 사모펀드 회사로서 2025년 말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9,38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톤은 운용자산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로 가장 크고요.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제 두 번째로 크죠. KKR이 6천억 달러, 칼라일이 4,3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세계 4대 사모펀드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한 후에 가치를 높여가지고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난에 빠져서 이게 빠진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정상화시켜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사모 대출 신용, 절대 강자. 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자산운용은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와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회사에 연금보험사인 아테네라는 보험사가 하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보험사를 통해서 장기 저리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보험사는 이른바 공적금융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도 심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 저리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기업 고객에게 대출을 하거나 구조화 금융 등의 어떤 맞춤형 자본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아폴로 리얼티 인컴 솔루션이라는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의 환매 제한 조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아폴로 리얼티 인컴 솔루션에 맡겼던 돈을 되찾아가는 환매 요청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 이제 환매 제한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아폴로 리얼티 인컴 솔루션이 이렇게 뭔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손실이 많이 나서 부실화돼서 발생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내 돈을 좀 먼저 빼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펀드런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투자 사모펀드에 돈을 맡길 때에는 계약 조항에 뭐가 있냐면은 그 환매 한도를 5%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되게 이런 사모펀드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인프라 또는 기업 대출, 장기 대출 이른바 주로 이렇게 그 당장에 현금화하기 어려운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최소한의 그 환매 요청에 대응하는 그 유동성만 확보를 해두고 나머지는 다 이런 장기 대출에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환매 요청에 대응하는 돈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이제 규모가 5% 이내로 제한을 분기마다 그 자산 가치 5% 이내로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뭐 하락한다든지 해서 손실이 난 게 아닌데 환매를 해달라고 해서 펀드런이 발생을 해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윗도리로 팔아야 되잖아요. 막 팔아 제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떨어지잖아요. 억지로 팔면은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투자 계약을 할 때 계약 조항에 뭘 넣냐면은 분기마다 판매 한도는 5%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요. 근데 이제 아폴로 리얼티 인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를 넘어서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 조항에 의해서 5%로 환매 제한 조치를 취한 거죠, 지금.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환매 요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이제 사모펀드에 드러나고 있는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톤, 이제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환매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사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봤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일본경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폴로 앞서 이제 환매 요청 급증하고 이렇게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블랙스톤의 환매가 급증을 했다. 그런데 블랙스톤은 이제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 사모신용, 대출이죠. 사모대출이죠. 헤지펀드 및 멀티에셋 등의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펀드 회사죠. 근데 이 블랙스톤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 신용 펀드가 있습니다. 사모 대출 펀드죠. BCRED라는 이제 사모 신용 펀드가 있습니다. 블랙스톤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기업들의 장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모 신용 펀드인 BCRED의 환매 요청이 급증을 했어요. 이 BCRED 사모 대출 펀드의 규모는 8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올 초에 들어와가지고 환매 요청액이 얼마냐면 이 820억 달러의 7.9% 8%에 달하는 37억 달러, 38억 달러에 달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펀드 그 투자를 받을 때 계약 조항에 분기 한도로 5% 이내로 환매 한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매 요구액이 지금 8%에 달하니까 5%를 넘어버린 거죠. 2분기에. 5%를 초과해서 환매 요구가 급증을 했다 이거예요. 왜 이 환매 요청이 급증을 했느냐? 이 BCRED가 이제 주로 대출을 이제 기업 대출을 하는데 어디 되냐면은 26%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됐습니까? 클로드라든지 이런 그 AI 기술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거의 다 대체를 해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들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블루아울이 이제 환매 연구 중단을 했잖아요. 블루아울도 테크 기업에 많이 대출을 한 펀드잖아요. 연구 중단을 하니까 사모시장,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동요를 한 거죠. 흔들렸죠. 그래서 이제 이 BCRED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해달라고 세도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규모 어떤 그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났다라기보다 뭐 손실이 났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까 손실이 났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뭐 대출이니까 주가 폭락하고는 또 다르지만 뭐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볼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두 번째로 큰 아폴로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펀드론 내 돈 돌려도 상무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나 불안해. AI 관련한 테크 기업들이 좀 불안해. 그래서 내 돈 돌려다오라고 할 게 지금 펀드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100% 환매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이게 이제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환매 한도를 원래는 이제 그 계약 약정에서 5%로 딱 정해놨지만 이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7%로 확대해갖고 한도를 7%로 확대해서 전부 요청에 의해서 대응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직원들이 추가로 4억 달러를 돈을 내가지고 직접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4억 달러 해당하는 0.9% 정도는 직접 임직원들이 자기 돈들을 내가지고 또 매입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펀드 전체의 그 위기로 확산되는 걸 차단을 일단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모펀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모펀드의 그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4대 사모펀드들의 이렇게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KKR, 칼라이 그룹 사모펀드들의 주가 2020년 팬데믹 때부터 이제 올 연속 올 3월까지의 이제 초까지 이제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제 2024년부터 이렇게 거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죠. 요 AI 이제 투기 거품이 본격화되는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2024년 전후부터 폭등을 했죠. 그다음에 블랙스톤도 역시 2024년부터, 물론 이제 이때도 한번 뛰었지만은 2024년 한번부터 이렇게 다시 폭등을 했고,
됐고, KKR도 2024년부터 튀었고, 칼라일도 2024년부터 다시 튀었고, 이런 모습이죠. 뭐 2022년, 21년 요 무렵에 이렇게 뛰었던 것들은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 폭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뭐 이런 거죠.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게 이제 꺼지는 모습이죠. 2024년부터 다시 이렇게 폭등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주가는 2025년, 24년 말에 거의 뭐 한 170달러 선을 넘었다가 축 떨어졌다가 그게 뭐 등락하다가 지금 올 들어와서는 푹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점 170달러 넘었던 것이 지금은 한 110달러 뭐 전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으로 보면은 30-40%가량 주가가 하락한 거죠.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 2024년 말에 거의 한 200달러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다가 굉장히 요동을 쳤죠. 요동을 뭐 쳤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한 뭐 이게 110달러대 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거의 한 40% 이상 떨어진 거죠. 지금 그다음에 KKR 주식도 이것도 30% 이상 떨어진 상태 지금 고점 대비로. 칼라이 그룹은 이제 작년 상반기에 한 3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모펀드들의 주가가 그 고점 대비 지금 30-40% 떨어졌는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전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사모신용시장이 지금 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모시장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로 투자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기업대출, 테크 관련한 기업대출이 이제 주 투자처라고 그랬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크 기업, AI 관련한 테크 기업도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미국 이란 공격을 계기로 해서 지금 크게 이제 동요하는 흔들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들어올수록 투기 거품이 컸던 그런 시장일수록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주가 하락보다는 일본의 주가 하락이 크고 또 한국의 주가 하락이 더 상대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주가 하락 폭이 훨씬 큰 이유가 그만큼 투기 거품이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사모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모 시장은 어떠냐? 공적 금융 시장, 사적 금융 시장이 지금 동요를 하고 있는데, 공적 금융 시장 대표가 이제 상업은행이 있잖아요, 미국에. 상업은행들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연체율과 대손상각이 어떤 지금 모습인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미국 상업은행들의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연체는 1990년대 초에 연체가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론 때 글로벌 금융 때 연체가 팍 늘었다가 거의 이제 연체 규모가 뭐 1,300억 달러를 넘었었다가 쭉 줄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2024년부터 연체가 급증해서 지금은 한 얼마예요? 한 450억 달러, 500억 달러 육박할 정도로 연체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연체율로 전체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대비 이 연체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체율 를 보면은 연체율은 이제 30일 이상, 미국의 연체율의 기준은 한 달 30일 이상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연체로 간주를 하는데, 그래서 연체율을 보면은 가장 연체율이 높았던 가 9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의 여파로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아주 극심했어요, 이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한때 그 투기 거품이 한창이었던 고점 가격 대비 10분의 1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때 그 상업용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길거리 카드 난발을 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금융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이른바 여신 대출 기관들하고 유통업들이 이른바 이제 길거리 카드 난발을 막 할 때예요. 월마트라든지 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터진 거예요. 90년대. 그래서 그때 FRB가 93년부터 그 당시 FRB의 이제 기준금리가 6%, 6.5% 막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품이 꺼지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이제 카드 부실이 이제 터지니까 93년부터 기준금리를 FRB가 팍 내려 절반으로 후려쳐버려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3.5%인가로 해가지고 3년 동안을 동결시켜버려요. 묶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93년부터 이제 그 미국 경제가 다시 거품 붕괴로 인한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른바 닷컴 버블 씨앗을 뿌리죠. 그런 저금리 정책들이. 근데 어쨌든 이때 연체율이 12%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연체율이 거의 9% 육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 2025년 최근에 지금 연체율이 이제 한 1%대 후반으로 지금 높아진 상태죠. 그냥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거품 붕괴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적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상업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 잡아서 하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이렇게 지금 이제 늘어나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손실 처리라는 대손상각도 이제 뭐 90년대 그다음에 서프라임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2024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대손상각이. 은행들이 이제 지금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손상각률을 보면은 90년대 대손상각률이 2.5%에 달했어요. 2010년 요 무렵에는 거의 2.7%에 달했죠.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의 그 대출 부실이 이로 인한 대손상각이 0.5%? 를 넘어간다라면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1%를 넘어가면은 거품 붕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대손상각률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뭐 이렇게 0.2% 뭐 했다가 좀 줄어드는 이 뭐 3%에서 뭐 약간 2%뭐 이 정도니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라든지 이제 테크 기업들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업은행 의 부실까지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상태. 상업은행은 이제 그런 대출, 사모펀드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에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FRB의 그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대출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의 이제 공적 금융의 핵심인 상업은행에까지는 지금 상업 용 부동산이나 AI 관련한 테크 기업들의 부실의 여파가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 다만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연체하고 대손상각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들일 것 같아요. 은행들은 워낙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또 이 사모펀드들을 사모펀드들에게 돈을 대준 데가 이 상업은행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구부펀드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 사모펀드들에게 돈을 대준 주 대출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모펀드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업은행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은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시장에 계속 이제 불안정이나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